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긴 연휴 마치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간이 이렇게 오래 쉬어본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 아니고요. 행간 시작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아직도 뭐 연휴 즐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뉴스쇼는 다시 이제 정상 방송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오늘 행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연휴 끝이고 하니까 좀 기분 좋은 얘기였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얘기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보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헌신적으로 돌봐서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이 어금니 아빠가 살인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이 어금니 아빠 사건 미스터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방송에 출연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치료비 모금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고 책도 냈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2006년도에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거든요. 유명한 공중파 방송이었어요. 네, 이게 또 앓고 있는 병이 굉장히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네.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기 때문에 이걸 계속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 한 20여 명 정도만 앓고 있고, 이모 씨라는 사람, 이 지금 어금니 아빠가 예. 국내 첫 환자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왜 이름이 어금니 아빠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뼈가 계속 자라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제거를 하다 보니까 치아 중에 어금니만 남게 된 거예요. 그것만 남아서. 네, 그래서 어금니 아빠라고 불린 건데요. 그런데 이 어금니 아빠가 딸을 낳았는데 이 딸도 똑같은 유전병을 앓고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이 전해졌고, 예. 그래서 모금 운동까지 벌어지고 책까지 출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살인 피의자로 떡하니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않을 수가 없죠. 또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인데요. 이 지난달 1일 부인 최모 씨가 의붓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흘 만에 망우동 집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네네. 딸의 친구를 지금 뭐 살해해서 유기한 혐의 외에 네. 부인이 먼저 부인이 죽은 그 거예요. 전에 자살을 했어요. 예. 근데 상처가 난 채 자살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달 만인, 그러니까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인 지난 5일 날 딸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도봉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딸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뭔가 묘한 거예요, 사건이. 참 미스테리 투성인데, 헌신적인 아빠의 표상에서 하루아침에 살인 피의자로 추락한 이 어금니 아빠. 이 뉴스에도 어떤 행간이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아무 관계도 없는 14살 소녀가 죽었다입니다. 이건 딸 친구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사건 자체도 미스터리지만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딸 친구 김 모양이 살해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금니 아빠의 딸이죠. 예. 똑같은 유전병을 갖고 있는 이 딸의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는데요.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사흘 연속으로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어금니 있거든요. 아빠 딸이. 예, 마지못해 나갔다가 지금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경찰의 대응인데요. 예. 어금니 아빠는 한 달 동안 경찰 시야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5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부인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이때부터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잡고 내사 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뒤늦은 아쉬움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때 적극적으로 내사가 아니라 수사로 전환했더라면 그러면 그 14살 소녀가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인의 겁니다. 투신 자살 때문에 이미 경찰이 주시하고 있었는데 어금니 아빠를. 네, 그렇죠. 그 와중에 어떻게 친구 딸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친구랑 만났다 여기가 집으로 이해가. 들어갔는데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든다는 남네요. 겁니다. 남네요. 예. 두 번째 인간은요. 두 번째 인간은 언론도 국민도 철저히 농락당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처음부터 언론을 이용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언론이 소개를 했는데 점점 바뀌어갔는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간 바뀌어갔는지 이건 사실 잘 건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의 행적을 보면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배신당한 느낌을 자꾸 받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난치성 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생활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예.
실제 모습은 차 투닝을 즐겼다. 혈통견을 고가에 분양받고 되팔기도 했다. 예. 고급 외제차를 바꿔 타고 다녔다. 어허. 궁핍한 생활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요. 그리고 부인은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했는데 남편은 또 전혀 몰랐다 그러고.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냐면은 이제 의붓 시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영월이 시댁이었는데 강원도 거기에 남편이 미국 갔을 때 갔었다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고소를 한 내용인데요. 예. 아직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딸 친구가 집에 놀러 갔는데 아니 딸 친구가 지금 주장으로는 수면제를 자기가 자살하기 위해서 집에 뒀던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야죠. 그렇죠. 만약 그랬다면 네. 죽인 게 아니라면. 그 시신을 유기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이후에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모습, 딸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형한테 유서를 올려달라고 부탁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던 선한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선 실제로 기부를 했대요. 성금을 보냈대요. 그런 정말 분들은 지금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배신감. 이제 뭘 믿고 좋은 저 성금을 보내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더라고요. 마지막 행간 보죠.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그렇지만 언론은 여전히 흥미거리만 찾고 있다입니다. 언론의 책임도 커요. 10년 전 뭐 보도를 할 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흥미거리만 찾아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뭐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언론은 먼저 우리가 잘못 보도했는지 뭔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모습이 예.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음란기구가 집에서 발견이 됐다. 성적 학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론은 왠지 흥미거리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서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